자, 24년 해운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 나와 있죠. 자,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라고 하면 1차 계수 1차 두 개 나와 있는 건 더하는 거니까 미분하면요 2배의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3이니까 6이다가 되겠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k에서의 미분계수 같을 때 상수 k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f-2랑 f6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f-2예요. f-2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앞에가 4에다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인 거니까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 나오죠. 두 번째로는 f6의 값입니다. 6 대입해보시면 36에 플러스 18 플러스 1인 거니까 얘가 5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두 점 사이 기울기는 x값 증가량 8분의 y값 증가량 56이 되나요? 55가 얘 잘못 썼죠. 얘가 55입니다. 55 그래서 이게 56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가 7인 거니까 프라임 k라고 하는 값은 k에서 미분계수 이 값은 2k 플러스 3이죠. 그럼 따라서 k의 값은 2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x는 2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f3의 값이 뭐냐 물어봤죠.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첫 번째 함수가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도함수도 연속이다. 이 두 가지 좀 써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래서 연속인 거니까 위에다 2 대입하면 8 나오겠죠. 그래서 아래다가 2의 값을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게 연속성이고 두 번째로는 도함수 미분 한번 해볼까요? f'x 라고 하는 값은 위에 있는 값은 3x 제곱이 되죠. 그래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단수는 a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우리 위에다 2의 값을 대입하면 12가 되고 그 값이 a가 되겠죠. 그럼 a 대입하면 24가 돼요. 넘어가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구하고 싶었던 게 f3인 거니까 f3이라고 하는 값은 a의 3배 36에다가 b만큼 더하는 거니까 답은 20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보면 f'x라고 하는 값은 3x 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4ax인가요? 4ax에 뒤에가 플러스 12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항상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주어진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인데 x축과 접하든지 만나지 않는 거니까 판별식 d의 값을 구하도록 하죠. 그럼 4분의 d의 값 계산해보면 반을 제곱하면 4a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얘가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그럼 4로 나눠보면 a 제곱 마이너스 9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a는 3까지가 되고 주어진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의 수는 총 7개가 되겠죠. 그래서 7개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다음 fx가 하나 x의 값은 무한대로 가고요. 하나 x는 0으로 간대요.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분모와 분자의 최고차항 계수를 비교하는 거고 0으로 갈 때는 분모와 분자의 최저차항을 비교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일단은 보니까 0이 나와요. 그럼 분모가 더 크다는 소리인데 분모의 최고차항이 더 크려면 일단 fx가 x 세제곱을 지워야겠죠. 그럼 일단 fx에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을 거고 2차의 개수는 0이어야 되죠. 그래야 0 나올 테니까요. 2차 없는 거고 이제 1차 이하가 남을 텐데 뒤에 거 보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럼 최저차항만 비교하면 1분의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1차의 개수가 5가 되는 거죠. 그럼 뒤에 플러스 5x다. 그렇기 때문에 f3이라고 하는 값은 27 플러스 15가 돼서 주어진 값은 42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지표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7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게 물어봤어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일단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가조건에서는 f3의 값이 2고요. 그 다음 3과 7 사이에 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프라임 x의 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3과 7 사이에서 연속이고 3과 7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 아, 얘는 표현값 정리 이용할 수 있구나. 그럼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7-3분의 f7 마이너스 f3 이 값과 동일한 도함수 f'C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C의 값은 7과 3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나조건의 이용상 도함수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프라임 C의 값도 6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황 속에서 F3이 얼마냐? 라고 하면 F3의 값이 현재 2였어요. 그러면 양변에 40 곱하고 2의 값을 넘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F7이라고 하는 값은 26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럼 최소값은 그래서 2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A와 B에 대해서 FA와 F가 서로 다른데요. 뭐 다음 함수 fx가 f0는 저거, f2는 이거 만족시킬 때 방정식 fx는 1이 열린 구간 0과 2 사이에서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1의 값 넘겨보면 fx-1의 값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 상태에서 fx-1의 값을 하나의 새로운 함수 gx라고 바라본다면 gx가 0과 2 사이 실근을 가져요. 그 말은 g0와 그리고 g2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다라는 걸 쓸 수 있겠죠. 그럼 g0가 뭐냐? 0 대입하면 f0-1이기 때문에 앞에는 k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뒤에 곱하기 g2는 뭐냐? 그럼 2의 값 대입하면 f2-1인 거니까 k-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이 0보다 더 작다 얘가 되는 거고 그럼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상태가 되겠죠. 그럼 정수 k 개수니까 큰 수 작은 수 빼고 하나 더 빼면 전체 개수는 7개가 나오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8번입니다. 자, 8번은 0,10이 돼서 곡선의 근, 접선의 기울기랑 x 절편의 합이 얼마냐 물어봤죠. 0,10은 곡선 밖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선의 접점이 필요해요. 그럼 곡선의 접점을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t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t분의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11만큼 빼면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너의 값이 미분계수가 3t제곱에 플러스 4t가 되는 거죠. 그럼 양변 t씩 곱해보면 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값이 3t 세제곱 플러스 4t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식을 좀 정리할까요? 그래서 이 왼쪽 식을 다 오른쪽 넘겨주면 2t 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8의 값은 0이 되고 2로 나눌까요? t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 마이너스 1 되면 딱 0 나오네요. 그러면 조립조금 써볼까요? 1, 1에 0, 4 이렇게 써봅시다.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 더하면 2에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0으로 딱 떨어진다. 그럼 주어진 식은요. t 플러스 2에다가 제가 다 가리고 있죠, 지금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예요.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는 0이다. 요 식이 되는데 결국 여기에서 뒤에 있는 거 얘가 좀 궁금하지만 판별식 뒤의 값을 이용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러면 t의 값이 마이너스 2면 이 빨간 색깔 점 있죠? 이 점 좀 찾아볼까요? 주어진 점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 마이너스 8 지워지죠?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 결국 얘거든요. 3t제곱 플러스 4t, 여기 기울기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8인 거니까 4가 되겠네요. 4.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울기가 4다. 요거 하나 구했고, 그럼 우리 접선은 y는 4x에 마이너스 2,3을 지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마팔 나오죠? 그럼 뒤가 플러스 11이다. 이렇게 될 텐데 차라리 요거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0,11인 거니까 요거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x 절편이니까요. 찾아볼까요? x 절편이라고 하는 값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찾고자 하는 값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4분의 11이어서 값 계산해 보시면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이에요. 자, 9번에서는 곡선 y는 fx 위의 점 0,f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0이래요. 근데 다음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럼 형태 좀 바꾸라는 소리니까 여기 두 배 f0 보이죠? f0를 하나씩 주고 좀 나눠 써볼게요. 그럼 주어진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주어진 식은 5h분의 f2h 마이너스 f0 얘가 되는 거고, 뒤에 플러스 또 마찬가지로 5h분의 fh 마이너스 f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극한을 각각 적용한다 라고 좀 생각해 볼까요? 좀 괄호 좀 크게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걸 프라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의 OH랑 분자 괄호 EH가 서로 같아야만 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5의 값을 제가 일단 2로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게 5니까 5를 갖다 써주시고 새롭게 만든 게 2니까 분자 한 번 더 곱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분모와 맞춰주려면 요거 5만 딱 지우면 되겠죠? 그럼 뒤에다 곱하기 5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앞에 요 값이 극한값 처리하면 얘가 f'0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극한 처리하게 되면 f'0가 되겠네요. 그럼 f'0를 묶어버리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인 거니까 전체 값은 5분의 3의 f'0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근데 f'0이 10이었죠? 그래서 주어진 값은 5분의 3 곱하기 10이어서 전체 값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입니다. 자, 10번은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16x제곱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좌표가 좀 있어야 길이를 찾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편한 게 1,3면 위의 점이니까 1,3면 위의 점을 잡아보시면 주어진 값은 t, 주어진 게 16-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값 t로 잡는다면.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주어진 2차 함수가 y축 대칭이므로 요 조그만 요만큼 길이는 2t가 될 것이고 아래는 마사부터 4까지니까요. 요만큼 길이는 8이 되겠죠. 그러면 윗변 아랫변 결정이 났고 이 y의 값 16-t 제곱이 요 사다리꼴 높이가 되죠. 그럼 따라서 넓이를 st 라고 한다면 주어진 함수의 넓이는 계산할까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2t 플러스 8 곱하기 높이의 값은 16-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2분의 1 안에 넣어주면 주어진 값은 얘가 잘 보세요. 2분의 1 넣어주면 t 플러스 4예요. 얘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4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t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에 t-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얘가 지금 결국 마사에서 접하고 플러스 4에서 만나는 앞에 마이너스 빠졌네요. 마이너스까지. 이거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까지. 마사에서 만나고 플러스 4에서 만나는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최고점에서 음수입니다. 그래프 이렇게 내려왔다가 접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 그래프 그려주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여기는 이 포인트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플러스 4다. 이 값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t라고 하는 건 당연히 1,3면 위의 점이니까요.
t의 값은 0보다 크죠? t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밑에가 4니까 t는 4보다 더 작겠죠? 그럼 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이만큼의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결국엔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그래프의 극대값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극대를 또 구하려면 이걸 또 미분한 다음에 0 되는 거 자꾸만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이용할 거냐? 3차의 비율을 좀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옆에 쓸게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예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입니다. 자, 3차의 비율이 되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조금만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극소가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극대가 되는 포인트 이렇게 나눠서요. 일단 그래프가 여기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에서 극대까지, 그리고 가운데 대칭점이라는 변곡점이 있어요. 변곡점까지 다시 극소, 다시 극대 만나는 포인트 있죠? 이렇게 포인트까지. 이게 이렇게 자르면 이 길이들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얘를 함수 fx라고 했을 때 주어진 값을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극대와 극소의 차이도 알 수 있는데 요거는 원래 적분가서 넓이 공식을 이용한 식들을 보시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공식처럼 암기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4 곱하기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곱하기 요거 한 칸 있죠? 요만큼 한 칸의 길이를 제가 k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너는 k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대와 극소의 차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 색깔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그럼 우선은 얘도 마찬가지 극대에서 뭐 변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쪼개면 이 길이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실제 요 한 칸의 길이 있죠. 요만큼 한 칸의 길이는 마사에서 4까지 길이 8짜리 3등분한 거예요. 그럼 요만큼 길이가 3분의 8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찾고 싶은 극대 이렇게 쪼개면 얘가 바로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되죠. 그래서 요만큼 차이의 값은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이니까 1이 나오죠. 곱하기 한 칸의 길이가 3분의 8 너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분모의 값은 3의 세제곱 27이죠. 분자의 값은 여기 보면 2가 3개에 3개여서 2가 9개 있어요. 9개에다가 2개니까 11개죠. 그럼 얘는 204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그래서 2번이 돼요. 자, 다음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자, 11번에서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게 그림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합성되어 있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 합성되어 있죠. 그 x의 1에 대한 우극한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안쪽에는 이 함수들 잠깐 보고 갈게요. 이 안에 있는 함수들. 그럼 합성함수이므로 일단 첫 번째로는 y는 우리가 보고 싶은 함수가 x 플러스 1 분의 x 마이너스 2. 이 함수 좀 분석하고 갑시다.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1분의 분모 0 되는 포인트를 분자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하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점근선 y는 1이 되겠죠. 얘가 y는 1이에요. 그러면 분자의 값 현재 지금 음수니까 그래프는 2, 3면 쪽에 하나 그리고 4, 3면 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그 상태에서 x의 값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보시면 당연히 주어진 값은 1을 향해 갈 겁니다. 뒤에 있는 1의 값 있죠? 여기를 향해 갈 건데 문제가 뭐냐면 합성에서 항상 위에서 내려오냐 아래에서 올라가냐 아니면 변동이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밑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로 가긴 가는데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1로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f에 1의 좌극한이다 라는 건데 제가 앞으로 1의 좌극한을 이렇게 붙였을게요. 1의 좌극한이다. 이 좌극한의 표현입니다. 요거 좌극한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는 y는 x 플러스 1 분의 4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너의 값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분의 분모 0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니까 분자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나올 거고요. 1차 계수분의 1차 계수하면 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 좀 그려볼까요? 그럼 이 점근선 얘가 y는 4가 되겠죠. 그럼 여전히 분자가 이제 음수거든요. 그래서 2, 4분면 쪽이 하나, 요렇게 하나랑 4, 3분면 쪽이 하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1로 가고 있는 거니까 주어진 값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국 4를 향해 가죠. 그래서 얘도 4를 향해 가는 거구나 는 건 알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플러스 i는 f에 4로 갈 때 4보다 좀 큰 쪽에서 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1의 우극한이니까요. 쟤는 f1에 대한 우극한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f1에 대한 좌극한은 왼쪽에서 보내면 2로 가죠. 더하기 4에 대한 우극한은 오른쪽 보내면 3으로 가죠. 더하기 1에 대한 우극한은 오른쪽 보내면 1로 가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번입니다. 자, 12번은 문제가 뭐냐?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f0가 3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보다 크면 그대로 갖다 쓰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4만큼 이렇게 들어 올려서 그래프를 좀 그려준대요. 그럼 그랬을 때 방정식 fx는 f1의 실근이 마삼뿐이고 fx는 x는 k에서 극대를 갖는다. 근데 k 곱하기 f2가 얼마냐? 이게 문제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럼 일단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그래서 1의 값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함수 f가 극대를 갖긴 하는데 1의 위치가 어디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1의 위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주어진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일단 위치를 선정할 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기준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중요하냐? 당연히 극값들이 중요하죠. 극소랑 극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1의 위치가 이 극소의 왼쪽에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1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이제. 자 우리는 현재 F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릴 겁니다. F1 상수함을 그려보면 이렇게 파란색이 그려지는데 1보다 큰 쪽의 함수는 연두색 잘 보일까요? 이렇게 오른쪽 있죠? 이 빨간 색깔 포인트의 오른쪽은 fx로 그냥 그대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1보다 큰 쪽에서 만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실근이 마삼뿐이다 위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의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파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려왔다 올라오면 지금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1의 값은 아무리 최소 극대에서부터 시작하고 극대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지금 위배되는 경우가 안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특수한 경우로 극대 포인트가 1이었다 생각해 볼까요? 여기는 극대 포인트. 요 포인트가 딱 1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떨까? 한번 볼까요? 그럼 얘가 1이다. 그렇다면 자 오른쪽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오른쪽. 그러면 여기에서 F1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제 더 이상 연도색과 만나는 포인트는 없죠. 오케이.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왼쪽에서 다시 만나야 되거든요. 마삼이니까. 그 왼쪽에서 어떻게 만날래? 라는 건데 나머지 그래프가 4만큼 들어 올려서 만드는데 딱 하나에서만 만나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극소 보이시나요? 이 극소했던 포인트가 예쁘게 딱 올라오면서 얘랑 싹 접하는 모양 이렇게 잡는 모양이어야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고 근이 하나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극소가 x가 마3이었어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원래는 마3이었던 이 포인트 있죠? 이 노란 색깔 이 줄이 결국에는 4만큼 들어 올려서 파란색이 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4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까 배웠던 극대와 극소의 차이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죠. 그럼 잘 보시면 이 차이가 4다라고 하는 말은 4 곱하기 4라고 하는 값은 4 곱하기 최고차항 절대값이에요. 얘가 1이죠. 곱하기 그럼 얘가 마3에서 1까지 두 칸만큼 차이 나니까 한 칸당 2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2의 세제곱이 되는데 이런 말이 안 되죠.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의 값이 극대인 포인트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그래프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1의 값은 이 극대보다도 더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프는 이제 오른쪽은 그대로니까 이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 배운 게 있죠. 여기서 f1을 이렇게 그렸을 때 딱 하나에서 만나게 하려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정확히 4만큼 들어 올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딱 접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죠? 얘가 마3이 되는 거고. 그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아까랑 똑같을 테니까 이 극소와 이제 극대는 아니지만 f1 값의 차이, 요만큼 차이가 4인 거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식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식을 좀 써볼까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최고차계수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상수의 값은 3이라고 써 있습니다. f제로가 3이다. 그럼 뒤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미분 한번 해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식 두 개가 필요하죠. a랑 b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식 두 개가 필요한데 어떤 식이 있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마3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죠. 그렇기 때문에 f' 마3 이 값이 0이다 라는 식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f1과 f 마3의 함수값의 차이가 4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f1 마이너스 f 마3 이 주어진 함수값의 차이가 4다. 요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f 마3의 값은요. f 프라임 마3이에요. 여기다 마3의 값을 대입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27, 뒤에는 마이너스 6a 플러스 b가 0이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6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이 27이다가 이제 마이너스 27이에요. 마이너스 27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7이다. 자, 두 번째 이거 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하기 위해서 f1의 값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1 대입하면 일단 a 플러스 b 보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있고 상수의 값은 3-1인 거니까 플러스 2가 보이네요. 그럼 두 번째 f 마3의 값인데 f-3이라고 하는 값은 마3 대입하시면 여기 위에요. 여기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요거 쓸까요? 9a-b 보이죠? 9a 마이너스 3b예요. 3b. 얘가 있고 앞에가 플러스 27, 3인 거니까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두 값 한번 빼볼게요. 두 값을 빼서 써보시면 위에서 아래 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8a에 플러스 4b에 마이너스 28이 되는데 그 값이 현재 4인 거죠.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서 4로 나눌까요? 그럼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b, 얘가 마7이죠? 그럼 넘어가면 8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이 두 개 한번 더해볼까요? 그럼 더해보시면 결국 4a 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7 플러스 8인 거니까 마이너스 1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9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식 굉장히 좀 복잡하죠? 마이너스 4분의 19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2분의 19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의 값이 현재 2분의 16이죠? 이렇게 쓸까요? 2분의 16? 그러면 b라고 하는 값이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사실 여기까지 구해보시면 a가 b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답이라고 쓸 수 있었을까요? 과연? 특히 내신용 문제인데.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문제가 좀 깔끔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x는 k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다시 도함수에 대입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뒤에가 마이너스 2분의 19인가요? 2분의 19 x가 되고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6x 제곱에 뒤에 있는 값이 플러스 19x 플러스 3이 된다 이 말이죠. 놀랍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세요? 1, 6에 3, 1에 그러면 결국 x, 0되는 x의 값, 그 값에 가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던지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래프에서 아까 알듯이 마3은 극소였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이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아낸 건 K라고 하는 값을 일단 쓸게요. K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인 거구나. 이걸 일단 알아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F2의 값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F2가 뭔데? 라고 하면 F2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에 요거 A 4배 한 거거든요. 요거 4배 하시면 19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9에 B 2배 하면 2B니까 요 2배 하시면 마 3 나오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될 거라서 3과 3개 지워지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6분의 1과 마이너스 27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주어진 값은 2분의 9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는 잠깐만 지우기 좀 바꾸고 좀 지우고 갑시다. 너무 좀 복잡하니까요. 자, 13번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같이 그림 밑에 있어요. 두 3차 함수 fx와 gx의 도함수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x좌표는 뭐래요? a와 b인가 봐요. 네,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함수 hx를 fx-g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일단 hx가 뭐였냐면 hx라고 하는 값은 fx에서 gx를 뺀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림상 y는 f'x랑 y는 g'x, f'x는 아래로 블록한 함수가 나오고요. g'x는 위로 블록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hx가 요거니까요. 실제로 미분해 보시면 h'x라고 하는 값은 f'x 마이너스 g'x로서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위로 블록하는 함수를 빼게 되면 h'x, 요 hx에 대한 도함수가 나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문제 읽기 전에 이게 보이긴 하거든요. A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거? 그 다음 B점에서도 만나고 있죠? 그러면 A 왼쪽에서는 위에서 아래 거 뺀 거니까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일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B 사이에서는 아래에서 위에 걸 뺀 거니까 부호는 마이너스일 거고, 그 다음에 B 이후로는 다시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그럼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구나. 여기 상황이 되시죠?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함수 hx는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b에서 감소 증가니까 극소가 맞죠? 오케이,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번입니다. h6의 값이 0이면 직선 y는 0, x축이죠. x축과 y는 hx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개수가 한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요거 니은만 그냥 보고 갈게요.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재 우리가 뭘 알고 있냐? A에서 일단 그래프의 증감이 바뀌죠. 여기 x는 a고요. 그 다음에 B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증감이 바뀌죠. 얘가 x는 b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에서 0 나온대요. 여기를 6이다 라고 하고 이 빨간 색깔 점을 지난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좀 그런 거 여기 6을 흰색 쓸까요? 빨간 색깔 점을 지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왼쪽은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여기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선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B 이후로는 다시 플러스니까요. 다시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B부터는 함수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그래프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곡선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A와 B 사이가 이제 감소기 때문에 얘가 지금 위에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얘가 내려왔을 때 X축과 만나면 근이 더 생기는 거고 X축과 안 만나면 근이 안 생기는 거고, 이거 상황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얼마큼 감소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 실제로 우리가 감소량은 나중에 적분 파트에 나와요. 도함수의 면적, 그러니까 이만큼 면적만큼 함수가 감소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보만 가지고는 프라임 x와 g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가 위에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x축과 만나는지, 아니면 그래프가 여기서 한 요만큼만 떨어져서 x축과 안 만나는지, 그 정도까지는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나 안 만나냐, 그 말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개수가 한 개다 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번인데, 자, 디귿번은 0과 6 사이에 들어가는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두 실수 알파, 베타 사이에서 저 부등식이 만족을 하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디귿번은 뭘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제 디귿번은 양변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나눌 수 있죠. 그럼 나눠보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H 베타 마이너스 H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2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fx, gx 둘 다 미분 가능 함수니까 hx도 미분 가능 함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요 식 있죠? 이 식은 평균값 정리 다시 볼 수 있어요. 평균값 정리로. 그럼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너랑 똑같은, 자꾸 이렇게 f 쓰고 있죠? h예요. h 프라임 뭐 c라고 할까요? 얘가 존재할 것이다. c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해서 도함수가 대신 c의 값은 0보다는 크고 c의 값은 6보다 작겠죠. 그 0과 6 사이에 들어가는 c에 대해서 도함수 값이 항상 2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요. 처음에 0부터 a까지 구간에서는 이 차이가 2밖에 안 되죠. 그럼 차이가 점점 줄잖아요. 그런가? 하고 봤더니 a와 b는 모르겠어요. 차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근데 b에서 6까지 가보시면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b 요만큼의 차이가 7에서 3까지 차이니까 이 차이가 4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에 굉장히 가까워지면 2보다 큰 값, 이 파란색 보이시죠? 2보다 큰 값으로 값이 존재할 수도 있겠구나.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기억 하나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번이 문제예요. 자, 14번의 문제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최고참 개수가 1이고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있대요.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g0의 값이 5분의 2보다 작을 때 f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자, 우리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어진 함수 gx라고 하는 함수는 현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봐봐요. 이게 3차 함수란 말이에요. 3차 함수 fx가. 그러면 3차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를 전부 다 표현하기 때문에 fx가 언젠간 2가 돼요. 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언젠간 무조건 2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fx-2라고 하는 건 최소 한 점은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돼버리면 분자도 마찬가지 0이 되어야 연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fx가 2가 되는 x의 값을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알파다 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연속성에 따라서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분모의 값은 fx 마이너스 2분의 분자가 x 플러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연속성에 따라서 1인 거죠. 얘가 1이다.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그럼 당연히 알파의 값을 대입하면 f알파가 2이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요. 근데 전체 값이 현재 지금 수렴하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그 말은 알파가 따라서 알파의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요걸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 수 있거든요. 어떤 포인트 알 수 있냐면 자, 분모가 0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 말고 또 다른 점이 나온다면 분자가 약분해 줄 수가 없죠. 그 말은 무슨 말? 그러면 분모는 무조건 0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로 하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결론 하나 얻을 수 있어요. fx는 2에 그는 요 해죠? 마이너스 1뿐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fx 차함수 있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차함수를 대략 쓸 수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1만 근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고요. 3차의 식에 따라서 최소한 1자리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근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더 이상 근이 나오지 않겠죠. 그럼 따라서 판별식 뒤의 값을 계산하시면 너의 값은 무조건 0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식을 구했으니까 이 식을 위에 극한에 대입해서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x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의 값과 분자 하나씩 약분했다 칠게요. 그럼 얘가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1이 되는데 그 값이 1이어야 하죠. 그럼 이제 0 되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의 값이 1인 거죠.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a랑 똑같은 거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fx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럼 너의 fx의 값은 x 플러스 1 뒤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x 다시 쓸게요 이거. ax 플러스 a죠. ax 플러스 a. x 어디 갔어요? x 플러스 a. 아까 있었던 마이너스 2는 넘겨왔습니다.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럼 이 식이 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뒤엔 노란색 있죠? 너가 판별식 뒤의 값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되고 너가 0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a의 값은 0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의 값도 정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가능한 a는 1, 2, 3 중 하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g0가 5분의 2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실제 이제 세 번째 쓸까요? 세 번째 g0가 뭔데? 라고 하면 g0의 값은 현재 마일이 아니죠? 근데 실제 여기 마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식은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랑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럼 마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에 대입하면 되죠? 위에 대입해주면 주어진 값은 f0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f0 마이너스 2는요. 사실 요 식에는 0 대입한 거예요. 그럼 그게 b인 거죠. 근데 b가 아까 얘랑 똑같다겠습니까? 얘가 a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값 자체가 5분의 2보다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현재 2분의 5보다 큰 거구나. 그럼 2분의 5보다 크면서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3밖에 안 되죠. 그래서 a는 3이구나. 그럼 fx가 결정이 났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fx 한번 더 쓰고 갈까요? fx라고 하는 값은요. x 플러스 1 뒤에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3 뒤에가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f2의 값인가요? 그럼 f2라고 하는 값은 3에다가 2 대입하면 대입할 거냐? 4 더하기 6 더하기 3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요거 13이죠? 곱하면 39 더하기 2 하면 41이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이에요.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15번도. 문제 풀어볼까요? 최고참 계수가 1인 두 3차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7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선 가조건에서는 g1의 값이 0이래요. 그냥 하나 줬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조건 보시면 자 n의 값 1, 2, 3, 4입니다. 그랬을 때 x가 지금 g1을 알고 있으니까 n에 1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분모 0으로 가죠? 전체값 수렴하죠?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가 리미트 n의 값 1이면 x가 현재 1로 갈 때 gx 분의 분자는 이제 fx인데 자 보시면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요.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fx가 x-1을 일단 하나는 들고 있어야 돼요. 최소 하나는. 그런데 약분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분해서 0분의 0꼴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0이다? 그 말은 x-1을 하나 더 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fx가 x-1의 인수를 그냥 쓸까요?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갖는다. 가짐이 맞을까요? 수학 강사들과 국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쓸까요? 가짐 이렇게 쓸게요. 혹시 아니면 뭐 여러분 말이 맞기 때문에 님들이 아시고 계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비슷한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언제? n의 값이 2일 때.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요. 그럼 리미트 x가 이번에는 2로 간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가 gx 분의 fx 이 값도 마찬가지로 0으로 가죠.
그럼 이제는 G2가 0인지는 몰라요, 아직. 분모가 0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전체값이 0이 나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갔다 칩시다. 그러면 분자의 값에 따라서 또 0으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위의 조건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소리죠. 그 얘기는 fx가 x-2의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가져요. 그 말은 무슨 말? 위에서도 2개, 아래에서도 2개, fx가 최소 4차, 근데 fx 3차.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0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냥 분자로만 0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fx를 결정할 수 있는데 fx의 값은 우선은 x-1을 2개 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조건 때문에 x-1을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gx의 값은 별로 아는 게 없으니 gx는 뭐였냐라고 하면 gx는 g1이 0이죠. 그럼 x-1 요거 하나 들고 있는 거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작성해 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한 게 3의 값과 4의 값을 대입을 아직 안 했죠? 그 식을 좀 써볼게요. 주어진 건 리미트. 이번에는 x를 n으로 보내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하나씩 약분할게요. 하나 약분하고 쓸게요. 약분하고 쓰면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분자는 x-1 곱하기 x-2가 되는 거고 그 값 자체가 n-1 곱하기 n-2가 되는 거죠. 대신 여기에서 n의 값이란 3하고 이제 4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잘 보시면 봐봐요. x를 n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n-1, n-1 보이세요? 그럼 여기 있는 분자랑 결과가 똑같죠. 그 말은 무슨 말? 분모에 대입해도 1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다가 3의 값과 4의 값을 대입하면 1 나온대요. 그러면 얘가 1이라고 하면 여기에 근이 3과 4구나 이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1의 값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은 0의 근이 3과 4다를 이용하면 근계수 관계로 a와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두근의 합의 부호 반대에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b-1의 값은 두근의 곱인 12 요거니까 따라서 b의 값은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찾으려고 했던 게 gx니까 gx라고 하는 식은요. 다시 좀 쓸까요? x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플러스 7 아니죠?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7x 뒤에가 플러스 13이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 찾고 싶은 건 G7이었으니까요. G7이라고 하는 값은 6 곱하기 49 마이너스 49 지워져요. 13 얘가 되는 거니까 답은 78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대요. 얘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에서는 저렇고요. 뭐 1과 3 사이에는 2차 함수가 나오고요. 3과 5 사이에서는 또 뭐 1차 함수가 나오는데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함수 fx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인들 한번 골라보래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 좀 그려서 상황을 좀 이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x축이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y축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이 절대값은 보이시죠? 이거 없애면 V자 형태예요. 없애면. 그죠? 마이너스 붙이면 위아래 뒤집힌 거니까 이렇게 생긴 V자 형태. 거꾸로 V자예요. 거꾸로 V자. 그걸 이만큼 들어올렸다. 이해되죠? 기울기는 플러스 2 아닌 마이너스 2예요. 상황이 되죠? 굳이 풀지 않아도 우리 알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한번 해봅시다. 1, 2가 돼요. 그러니까 2에서 쭉 이렇게 내려와요. 요렇게. 그럼 이거 당연히 올라가고 있는 기울기 2짜리겠죠? 그럼 너는 y는 함수가 2x 플러스 2다. 뭐 이 정도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쭉 내려가서 안 만날 것 같으면 다시 그릴게요. 그래프가 쭉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이 포인트는 현재 1인 거지. 왜 실제 1 대입하면 0 나온 거 보이시죠? 1까지. 자,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2차 함수인데 요거 1 대입하면 0 나오고 3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럼 주어진 그래프가 1에서 쓱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대신 이제 오른쪽 있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러한 그래프다. 그 다음에 3과 5 사이에서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죠. 3 대입하면 마3 플러스 2분의 7인 거니까 2분의 1 나오죠. 얘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얘 만나진 않아요. 이때 y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프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쭉 내려가는 그래프 모양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현재. 그럼 이 그래프에서 하나씩 볼까요? 이제 기억번. 기억번에서는 저 극한이 마이너스 1이냐 물어봤어요? 그럼 기억에서는 리미트 x가 현재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뭐 분모일기 한번 쓸까요? x 플러스 1 대신에 x 마이너스 1분의 f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다. 왜 이렇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미분계수 형태니까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값은 미분계수 형태로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음수 쪽이잖아요. 이쪽. 그럼 이쪽은 요식이죠. 그럼 1차의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너의 값은 그냥 2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x 플러스 1분의 1이다. 너의 값인데 요거 마이너스 요거 왜 플러스 1로 했어요 여기? 분명 0 될 뻔했네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앞에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둘이 곱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너의 값은 마이너스 1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니은번입니다. 자,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3개냐. 일단 확정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요거 0일 때 이 포인트 무조건 미분이 안 되죠? 두 번째로는 3에서 요거 당연히 일단 불연속 함수니까요. 당연히 미분이 안 되죠? 일단 두 개는 확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1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왼쪽 요 함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니까요.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요거 2차에서 확인하면 되네요. 그럼 2차 미분해 보시면 y 프라임 잡을까요? 그럼 너의 값은 2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실제로 1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구나. 그럼 1에서는 미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포인트는 0하고 3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 다 틀렸죠. 니은은 그래서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번은 4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는 a예요. 그럼 4분의 1 어디 있냐면 한 요쯤 잡을까요? 요쯤. 한 요쯤에 4분의 1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2분의 한 2쯤 있어요. 2분의 1. 여기에 이제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요만큼 있죠? 요 구간 내 a가 있는 겁니다. 현재.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보시면 3,f3과 a,f의 기울기인 거 혹시 보이세요? 이 기울기, 요 기울기의 값은 100분의 181,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게 뭐죠, 이거? 100분의 181의 미분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그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실제로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뭐냐면, A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니까, 대충 이쯤 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와서 3,f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 휘었죠? 마음이 휘어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 연두색 직선 보이시죠? 이 연두색 직선의 기울기, 요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f 프라임 100분의 181보다 큰지 확인하려면 얘가 지금 변하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보다 얘가 더 작으면 당연히 이게 최소가 되겠죠. 여기 상황이 되시죠?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최소는 누구냐라고 하면 제일 밑에 있는 거. 요 포인트 보이세요? 얘는 누군데? 라고 하면 이렇게 쓸게요. 요 포인트는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을 대입하면 1 나오네요. 이렇게 2분의 1,1 여기에서 요 흰 색깔 너는 아까 3,2분의 1이었죠? 여기까지 그었을 때 기울기 다시 그릴까요? 빨간색 그릴까요? 요렇게 이 빨간 색깔 기울기가 왼쪽에 나타낼 수 있는 이 빨간색 기울기보다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디귿번에서는 3-a분의 f3 마이너스 FA의 값은 일단 요 빨간 색깔 기울기보단 클 거예요. 그럼 빨간 색깔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X값의 증가량 3-2분의 1은 2분의 5죠.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보단 크다.
요거죠. 그럼 빨간색 너의 기울기는 2 지우면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5분의 1. 자, 그럼 이제 우리는 G 프라임 F죠? F. G가 어디 있어요? F 프라임 100분의 181.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너의 값은 뭐냐라고 하면 1보다 살짝 큰 거 보이세요? 그럼 1보다 살짝 큰 거니까 이 2차에 대입한 거 2차의 미분계수.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요거 2배 할게요. 그럼 2배 하시면 50분의 181 여기에서 4만큼 뺀 거죠. 그럼 너가 50분의 200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0분의 19가 되죠. 그럼 통분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50분의 10인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크구나. 그러면 요 값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객관식 문항이죠. 이제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 돼요. 자, 이제 우린 주관식 넘어갑시다. 서답형이에요. 서답형. 서답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서답형 1번입니다. 다음 극한의 값이 2일 때 두상수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극한의 값에서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럼 첫 번째,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A 루트인가요? A 루트 2 마이너스 B는 0일 것이다. 그럼 따라서 B의 값은 A 루트 2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오케이, 리미트 극한 계산할게요. x가 0으로 갈 때 분모의 값은 x분의 분자에서 이거 b 대신에 여기를 a 루트 2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바꿔 쓰시면 a 묶을 수 있죠. 그럼 a 묶어냅시다. a 묶어내시면 루트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너의 값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유리화할게요. 그럼 너의 값은 x에 루트 x 플러스 2에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요거 분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x 남잖아요. 그럼 너의 값은 그래서 ax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xx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0 대입하시면 주어진 값은 2루트 2 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 자체가 현재 2다 이 말이네요. 그럼 따라서 A는 4루트 2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B의 값은 루트 2배 한 거니까 B는 8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랑 B랑 곱한 거 A 곱하기 B의 값은 답이 4, 8, 32. 뭔가 좀 잘못 쓴 것 같죠? 아니죠? 맞죠? 32 루트 2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서답형 2번입니다. 자, 서답형 2번에서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함수 fx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으쌰. 그러면 일단은 요 함수 보시면 짝수 차수만 있기 때문에 이 y축 대칭 함수구나. 요거 하나 알 수 있어요.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요? f 프라임 x 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8x가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8x로 묶어내시면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주어진 값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최고차계수가 음수인 4차원 그려보시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여기 상황이 되시죠? 그러면 이 왼쪽부터 극대가 마이너스 1, 극소가 0이고 다시 극대가 1이 나오죠. 그럼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니까 이 극대는 또 똑같아요. 그러면 0을 기준점으로 멀리 있을수록 더 내려왔겠죠. 그럼 따라서 일단 최대값은 제일 큰 거 F1이다. 얘가 될 거고,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2보다는 3이 더 멀지 않아요? 3이 더 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F3이다. 얘가 되겠죠. 그래서 1의 값을 대입해 보시면 얼마 나오죠? 5인가요? 그리고 3 대입하시면 쉽지 않네요. 마이너스 162에다가 플러스 9, 4, 36 뒤에 플러스 3인가요? 그러면 뒤에가 39인데 40으로 치면 마이너스 122죠. 1만큼 더 뺀 거니까 마이너스 123이다 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최대 플러스 최소
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18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함수 fx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함수의 값을 좀 그리면서 갈 건데 요거 하나 좀 설명해 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비용에 설명했잖아요. 그 비용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 변곡점 있죠. 이 변곡점의 라인 가운데 선을 이렇게 딱 그어보면 그때 만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변곡점에서 다시 극대까지, 여기까지가 1대, 극대 아니에요. 병은 다시 만나는 곳까지요. 1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길 뭐 A라고 한다면 위의 길이는 A 루트 3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도 알 수 있어요. 요것도 같이 좀 이용 좀 할게요. 그래서 위에는 요 식 있죠. 이 식은 미분하지 않고도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플러스 1이 없다고 생각하고 x를 묶어내시면 요 식은 이 x에 묶어줍시다. x제곱 마이너스 3 뒤에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대략적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뒤에 플러스 1이 없으면 이게 x축과 만나는 포인트인데 1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얘가 y는 1이 됩니다. y는 1. 그러면 얘가 지금 가운데 이 포인트가 0인 거죠. 만나는 포인트니까 다시 만나는 점, 요 점이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극소 있죠? 이 극소에서 1대 루트 3 비율관계 때문에 얘가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대 있죠? 극대와 다시 만나는 포인트 한 칸이 1이었기 때문에 요만큼 길이가 현재 2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딱 여기까지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황이 되시죠? 다시 좀 크게 그릴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쑥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딱 극대가 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오면 딱 올라오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채워져서 여기 x의 값이 현재 2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가운데 아까 우리 찾았던 게 이 변곡점이 아까 0이었죠? 얘가 아까 0이었고 좀 색을 너무 많이 쓰면 다른 게 안 보일 텐데 일단 볼게요. 여기가 x는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금 찾고 할까요? 이렇게. 예, 극대값이니까요. 요 극대가 얼마냐 라고 찾아보시면 여기 보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죠. x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 4죠? 플러스니까 5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가 5다. y는 5.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2차 함수래요. 2차 함수인데 2보다 큰 건데 2의 값 넣어볼까요? 2 넣어보시면 얘가 2-2분의 9라서 안에가 마이너스 2분의 5거든요. 제곱하시면 4분의 25라서 약분하면 5 남죠? 그럼 5 더하기 4니까 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좀 너무 위는 좀 그러니까요. 요 정도쯤만 올릴게요. 요렇게 잡아서 여기도 좀 라인 하나 잡고 합시다. 이렇게 라인 잡으시면 얘가 y는 9인 거예요. y는 9 이렇게.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고 꼭지점에 지금 y값 4죠? 그럼 그래프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4만큼이니까 4도 좀 그리고 갈까 이렇게? 이렇게 잡을게요. 얘가 y는 4입니다. y는 4.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가 쭉 이렇게 내려왔다가 얘랑 탁 접하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 모양이 생기겠죠.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그럼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와 y는 f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수를 gt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수 나열하면 얘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일단 이 그래프 계속 내려가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언제 변하냐 이게 좀 궁금한 거죠. 그럼 최초로 변하는 지점은 쭉 갔을 때 이 함수의 극소에서 딱 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얘보다 밑에서 한 개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이 딱 되는 순간 두 개로 바뀌죠. 아, 이게 지금 현재 불연속이구나. 그러다가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연두색 보이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2차랑 접하니까 개수가 또 딱 변하죠. 그럼 아, 여기가 또 불연속이구나.
그럼 또 위로 올라가다 보면 y는 보이세요? 이 5에서 얘는 만나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3차가 더 이상 만나질 않죠. 그럼 얘도 변하는 포인트죠? 5에서 불연속이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9에서 원래 2개씩 만났는데 9 이후로는 하나밖에 안 만나죠? 그럼 얘도 불연속이죠. 그럼 불연속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고 우리는 이 노란색만 찾으면 되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노란색은 그냥 1 대입합시다. 여기다 1 대입하시면 2 빼기 4 더하기 1인 거니까 얘가 마3 나오죠? 노란색에서 y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결국엔 작은 순서부터니까요. A1이라고 하는 값은 마3이고요. 그 다음 A2라고 하는 값은 4인 거고 A3이라고 하는 값은 5인 거고 A4의 값은 9인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래요. 다 더하고 요 개수가 m개니까요. m의 값은 현재 4인 거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4 곱하기 이걸 다 더하시면 15가 나오네요. 그럼 값은 6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된다. 이 정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서답형 4번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최고점 계수가 1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조건에서는요. f0가 마이너스 20이래요. 뭐 그런가 봐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12-24보단 크거나 같고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8보단 작거나 같대요. 요거 x세제곱 그래프 아시죠? 0에서 3중근입니다. 근데 얘가 8만큼 내려온 거니까 마팔의 3중근 그래프죠. 그래서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대략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얘가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있다. 자, 원래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제가 그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좀 그릴게요. 그럼 직선 보시면 12x-24 보이죠? 2 대입하면 0 나오기 때문에 2,0을 지나요. 그래서 그래프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그려질 텐데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 빨간색 포인트 보이죠? 이 포인트가 정확하게 이제 2,0이다가 되는 거죠.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여기 밑에는 여기 마이너스 24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x세제곱 마팔인데요. 얘는 마이너스 8에서 3중근을 갖는 그래프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다 2대입해도 그래도 0이죠?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탁 접하고 올라가겠죠. 약간 뭐 이상하게 그려졌네요. 여기도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3차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럼 보시면 지금 그냥 눈으로만 그래프만 그래도 눈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연두색과 노란색 사이에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지금 지나가야 되거든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 fx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서 같이 접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안 하는 게 뭐냐? 그러면 f2라고 하는 값은 현재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f'2라고 하는 값은 접선의 기울기니까요. 노란 색깔 접선이죠. 얘가 1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이 끝났죠. 자, fx가 지금 현재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1번의 값은 0이다. 여기 1번의 답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프라임 2의 값이죠. 프라임 2의 값 구했죠. 얘가 12다.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은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최종 마지막으로는 모든 f1의 값의 합을 구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할 거냐?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요 파란 색깔 이 곡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다항함수는 2,0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0,-20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있다면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여기를 마이너스 2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당연히 직선은 안 되거든요. 직선은 같은 점 지나면서 다른 점 지나기 때문에 직선 잡으면 기울기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노란색을 뚫고 나가요. 지금 보면 무조건 그래프는 노란색하고요. 직선하고 연두색 이 곡선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해되시죠? 직선은 안 돼요. 1차는 안 돼요. 그럼 2차는 되냐? 뭐 가능할 수 있죠. 이 곡선 형태로. 3차 되냐? 뭐 가능할 수 있죠. 3차도. 4차는 돼요. 4차 안 돼요. 4차 왜 안 되냐면 4차 그래프는 무한대로 보내실 때 3차보다 4차가 훨씬 더 빨리 커지거든요. 그럼 지금 밑에 있었잖아요. 언젠간 뚫고 지나가요.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높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값은 첫 번째 fx의 값은 2차든지 아니면 두 번째 fx가 3차든지
이 둘 중 하나 또는 두 개가 다 되는데 문제에서 보시면 F1의 합이니까 이게 두 개 다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 합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럼 하나씩 일단 구해봅시다. F2가 0인 거 보이죠? 최고차에서 1이고. 그럼 이게 2차라고 가정해보면 fx라고 하는 식은 일단 x-1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뒤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0가 마이너스 20. 그럼 0 대입하면 20이니까요. 마이너스 20이니까 x 플러스 10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검증만 좀 해봅시다. 실제 f'2가 10인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검증해보시면 f'x라고 하는 값은 2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f'2의 값은 4 더하기 8이므로 12가 나오죠. 오케이. 된다. 그럼 시험장 가서는요, 굳이 검증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두 개밖에 없는데 합을 구하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되겠죠. 그럼 따라서 f1이라고 하는 값은 앞에가 마이너스 1, 10이니까 마이너스 11 나오죠. 첫 번째 F1입니다. 두 번째로는 F가 3차다 라고 생각하면 fx라고 하는 값은 아까 똑같이 F2가 0이에요. 그럼 x-1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고 뒤에는 x제곱으로 시작하고 F0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럼 뒤에 상수의 값은 플러스 10이죠. 그럼 얘 1차만 결정하면 되는데 프라임 2의 값이 10이에요. 그럼 이가 인수니까 요거 지우고 그냥 2의 값 대입하면 되죠. 인수 정리상. 대입해보시면 4 더하기 가운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모 더하기 10이라고 할게요. 그 값이 12가 되려면 이 네모는 무조건 마이너스 2죠. 그럼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x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럼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f1의 값을 구하시면 너는 앞에가 마이너스 1, 뒤에는 지워지죠?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값을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2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서답형 5번입니다. 자, 서답형 5번은요. 함수 fx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그래프 위의 점 이제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고 그리고 곡선 y는 fx 위의 점 c에서의 접선은 a, b와 평행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거 좀 이용하려고 하냐면 이 비율 좀 이용할 건데 지금 보면 이 극대극소가 x가 평행하죠. 근데 어떨 때도 되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 하는 그래프가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좀 뒤틀렸어 이렇게. 이렇게 뒤틀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발 평행하게 그려주세요. 나의 오른손 이렇게 대략 좀 그래 보이죠? 평행하다. 요것만 보장할 수 있으면 비율관계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면 이 만나는 포인트 보이시죠? 이거 만나는 포인트. 이 만나는 포인트 그 다음 다시 접하는 포인트 그리고 이 변곡점 대칭점이라고 봐도 되고요. 다시 접하는 곳 다시 만나는 곳,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잘라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해도 되고요. 조금 이렇게 뒤틀어져서 있어도 다 성립을 한다. 이 비율 관계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황 좀 볼게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주어진 그래프는 상황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2,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거 보시면 봐봐요. 이렇게 지우면 홀수 차수죠. 이게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변곡점 x값이 0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0이에요. 얘가 0. 그럼 당연히 2의 값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2에서 접선 그렸다 치면 한 이쯤 잡을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그래프긴 한데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렸습니다. 상황이 되시죠? 얘가 이 포인트 있죠? 접하는 포인트. 여기가 x의 값이 현재 2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포인트가 현재 2,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포인트가 b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b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b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런 건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이게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직선 보이시죠? 이 직선이 뭔지 몰라요. 근데 1차인 거 알잖아요.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3차 fx랑 직선에서 b의 좌표를 구한다는 말은 두 개 같다고 놨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mx 플러스 n 이렇게 식을 잡아놓고 여기서 x값을 보겠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가 1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차와 지금 2차는 안 보이지만 이거 좀 이렇게 쓸까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2차가 안 보이니까 플러스 0x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럼 뒤엔 다시 한번 쓸게.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럼 너의 값은 mx 플러스 n이다. 이게 훨씬 더 보기 편할 테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게 2항에서 온다고 해도 이 값이 2항에서 온다고 해도 뭐는 변하지 않냐 라고 하면 3차와 2차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3차와 2차의 개수가 뭘 의미하는데 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세근의 합이죠. 그럼 세근의 합은 변동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세근의 합 자체는 0으로 변동이 없다 그 말이니까 접하면 2개예요. 그럼 2가 2개니까 4가 있죠. 그럼 4에다 뭐 더하면 0 나오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B의 좌표는 일단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마이너스 4의 값을 함수식에 대입해 보시면 이거 대입하면 해보세요. 얼마 나오냐면 5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두 번째 거 있죠? 5- 점 B와 점 C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여기서 하나 구한 거예요. B 좌표는. 여기가 상황이 되시죠? 이거 마이너스 4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이 연두색과 평행한 선이래요. 평행한 선. 제발 평행 그려주세요. 대충 그래 보이죠? 비슷하게 좀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평행선.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할 수 있다? 요거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만나는 포인트에 이 포인트가 쓰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잘려 보일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좀 그럴싸해 보이나요? 이렇게. 그럼 길이가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 A에서 B까지 거리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칸당 3인 거죠. 그럼 여기 3만큼 더하면 C의 좌표는 X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아이씨. 3등분했는데 어떻게 3이 돼요? 2가 되겠죠. 그지? 이만큼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면 3인 거죠. C좌표도 이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구하지 않았지만 2번은 먼저 구할 수 있다. 비율관계로. 이해되시죠? 그럼 1번 찾아볼까요? 1번은 뭐냐면 요거 연두색 있죠? 그래서 이거 연두색 찾아라. 실제 찾아라. 이 말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찾아봅시다. 이거. 그럼 얘는 2,1에서 접선이니까 일단 F 미분할까요?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3 X제곱에 뒤에가 플러스 3이죠. 그럼 여기에다 2의 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현재 마이너스 9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는 y는 마이너스 9x에 대입한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플러스 17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1번의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자, 2번 답은 우리 B좌표, C좌표였어요. 자, 3번 답은 삼각형 OBC 넓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 좌표 다 아니까 뭐 하면 돼요? 신발끈 쓰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신발끈 좀 이용합시다. S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에 00 그리고 B부터 먼저 쓸까요? 마사 53 C 쓸까요? 마이너스 2 3에 00 그래서 우리 원점이 있으면 사실 양쪽 끝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계산하셔도 돼서 사실 뒤에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너의 값은 2분의 1에 노란 색깔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에 둘이 곱하시면 플러스 바뀌네요. 106이죠. 그러면 안쪽 거 계산하시면 이게 94네요. 그럼 2로 나누시면 답이 4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넓이는 47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서답형 6번의 내용 좀 볼게요. 마지막 보기 전에 좀 칠판 좀 예쁘게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fx 플러스 u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연병할 거 절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거.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약간 이렇게 느껴지죠? 사실 이건 변별력 문제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안 풀어도 뭐 사실 등급 내는 데는 그게 상관이 없다. 이런 느낌이 보이는데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가족권에서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일단 얘가 뭔지를 알아야 뭐 연속성을 얘기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얘부터 좀 분석합시다. 그럼 쟤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절대값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좀 다시 hx 정도로 좀 잡고 갈게요. 넌 뭔데? 라고 하면 절대값 fx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제가 파란색 함수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앞으로. 자, 파란색 함수를 좀 분석할 수 있는데 얘는 뭐냐라고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값은 2h 분의 f에 이거 f가 나오면 어떡해요? 절대값이니까 h로 바꿀 수 있죠? h에 x 플러스 h 뒤에는 마이너스에 h에 x 마이너스 h 이렇게 써서 그나마 절대값을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얘가 대략 미분계수 형태처럼 보이긴 하죠. 그래서 형태 좀 맞춰줄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이 값에 2h 분의 h의 x 플러스 h 그러니까 미분계수 형태 쓴다면 사실 마이너스 hx가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에 얘도 마찬가지로 2h에서 h의 x 마이너스 h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마이너스 뺐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hx를 넣어주셔야 플러스가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현재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 진짜 미분계수냐 라고 해서 내용 좀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2분의 하나 남았죠? 여기 2분의 하나 있습니다. 2분의 하나씩 묶어낼게요. 묶어내시면 앞에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 h분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hx니까 얘가 h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마이너스 h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고 플러스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플러스에 얘도 마찬가지죠? h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보면은 h가 어디로 가요? 0 플러스로 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h가 0보다 살짝 커요.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함수도 x보다 살짝 큰 거죠. 그래서 x보다 좀 큰 쪽에서의 미분계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 얘가 우극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미분계수인 거죠.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 봐봐요. 좀 h가 좀 크죠? 그럼 이 마이너스 h는 좀 작은 거니까 x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의 미분계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좌미분계수다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대상 자체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 참수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함수 이렇게 잘렸다 치세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는 이쪽 연두색 전혀 상관없죠? 미분이 돼요. 연두색 전혀 상관없죠? 미분이 돼요. 그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치면 가운데 이렇게 올라올 테니까 파란색 전혀 상관없죠? 미분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함수가 바뀌는 곳. 여기는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저 hx가 미분이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으로 나눠서 생각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1에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이 친구는 그러면 그러니까 hx가 불리는 절대값 fx 얘가 미분이 된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사실 뭐 우미계나 저미계가 다를 리가 없죠. 같은 값이니까 그냥 2배 처리해서 얘는 그냥 h 프라임 x인 거예요. 여기 상황이 되시죠? 자, 그런데 절대값 fx가 얘가 미분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포인트 같은 곳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좀 기준점으로 왼쪽은 원래 함수 fx였던 거고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무슨 거죠? 마이너스 fx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fx인 거죠. 그럼 당연히 미분해 보시면 얘는 f 프라임 x인 거고 여긴 마이너스 f 프라임 x인 거고 여기는 f 프라임 x인 거죠. 그럼 잘 보시면 만약에 이 포인트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에서 가면 그냥 f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가면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한 거니까 무조건 0 나오죠. 상황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보내면 마이너스고 오른쪽 보내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더하시면 무조건 0 나온다고요. 그래서 절대값 fx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너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hx, 그러니까 요거 있죠? 왼쪽이 파란 색깔. 이 파란색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있는 건 뭔데라고 하면 이 함수는 얘는 그냥 단순히 fx의 값을 왼쪽으로 여석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내용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최고차계수가 1짜리인 3차 함수다. 그럼 과연 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연속이 되겠냐? 이걸 이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최고차계수 1자 3차 함수니까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그냥 막 만나요. 이렇게 아무렇게 막 만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현재 미분이 가능한 곳은 그대로 도함수가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곳은 0입니다. 그럼 이게 절대값 함수였기 때문에 만나는 이렇게 뚫리는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들은 다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빨간 색깔 포인트들은 다 0이에요. 그런데 주변 값을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당연히 프라임 hx 얘가 지금 0일 리가 없죠. 그러면 0일 리가 없는 값에서 0이 되었어? 그럼 얘가 불연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차 함수가 지금처럼 x축에 뚫리는 포인트 있죠? 이 뚫리는 포인트들은 다 뭐가 돼? 저 파란 색깔 그래프가 불연속이 돼요. 그러면 얘가 불연속 포인트들인데 그럼 당연히 이 노란 색깔 그래프는 3차 함수 그래프를 단순히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 형태죠?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 형태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노란 색깔이 0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단순히 왼쪽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 왼쪽 이동시켜 보시면 뭐 운이 좋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면 이 두 개는 괜찮은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야? 얘는 때려 죽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파란색에서에 대한 연속성 때문에 주어진 3차 함수는 절대로 그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는 친구가 이렇게 미분이 불가능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떨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면 만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좀 더 밑에 옆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제일 오른쪽에서 만나는 포인트는 만난다면 무조건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상황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상관이 없도록.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다시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포인트 있죠, 이거? 이 포인트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점은 다시 노란색 그래프가 이게 메워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노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스럽지가 않죠, 이렇게? 못생겼죠,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얘를 싹 만나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이 그려져야 전체가 연속인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하나 잡을게요. 제가 여기를 만약에 알파다 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포인트가 왼쪽으로 6만큼 이동돼서 얘가 된 거니까 이 빨간 색깔 포인트는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죠. 알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럼 길이가 현재 6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율 관계에 따라서 이 극대 값은 딱 2대 1이죠. 그럼 너는 알파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요도 마찬가지로 요만큼 길이차가 6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길이 6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이제 자, 나조건에서 직선 y는요. x축과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x의 좌표는 총 4개인데 그 4개 합이 6이래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이때 그 gx 우리가 지금 여기 쓸까요? 자, 나조건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gx가 0이 되는 x값 찾아라 이 말인데 당연히 노란색이 0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0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노란색이 0인 포인트는 어디냐 라고 하면 당연히 노란색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곳이죠. 그러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12 얘랑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6 얘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파란 색깔 그래프에서 0 되는 건 뭔데 라고 하면 절대값이 미분이 불가능한 곳 그게 누구예요? 알파 마이너스 6이 체크됐죠? 아니면 미분이 되면서 그냥 애초에 f 자체가 도함수가 0인 곳이에요. 네가 0이면 너도 0 되니까. 그럼 그게 어디예요? 알파 마이너스 4 얘랑 알파가 되는 거죠. 도함수 0인 포인트니까. 그래서 실제 너의 근은 이렇게 총 4개가 나온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다 더해보시면 얘가 4알파에
뒤에 마이너스 22죠? 그럼 그 값이 현재 6이기 때문에 따라서 4알파의 값은 28이 되죠. 그럼 따라서 알파가 7인 거구나 라고 알아서 알파 얘가 7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든 거 보이세요 이거? 얘가 지금 이제 1인 거죠. 그럼 우리는 fx의 식을 쓸 수 있는데 fx의 식은 7에서 접해요. 그럼 주어진 값은 최고점에서 1짜리였죠. x-7의 제곱이고 1에서 다시 만나요. x-1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아예 함수 fx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1번이에요. 첫 번째 1번에서는 f0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실제 0의 값을 대입하시면 얘는 49,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9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나요? 마이너스 2로 갈 때 gx. 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에다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f4가 될 거고요. 뒤에 곱하기. 그 다음에 저 파란색이 문제인데, 자, 파란색은 뭐였냐? 파란색은 절대값 fx가 미분이 가능하면 그냥 이 함수 있죠? 이 절대값 함수? 그 함수 그냥 미분값 그냥 씁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2가 어디냐? 그 마이너스 2의 값은 그래프 여기 좀 다시 그릴게요. 3차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머지 다 똑같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포인트 현재 아까 얼마였죠? 이거 1이어서 1. 그럼 마이너스 그냥 이쯤에 있는 거죠. 호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마이너스 2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대신에 원래 함수 보시면 원래 함수에서 이게 마이너스 붙은 거겠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의 f 프라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구할까요? f4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쓸게요. 그냥 f4라고 하는 값은 4의 값을 대입하시면 주어진 값이 9인가요? 9 곱하기 3이죠? 앞에가 27 나오네요. 그럼 얘가 27인 거고 뒤에 곱하기 프라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까요? f 프라임 x. 요 미분하지 마시고요. 도함수 0 되는 게 지금 7이고 아까 여기가 3이죠? 이걸 알고 있으니까 너는 3배 x 마3에 뒤에 곱하기 x 마이너스 7이다. 요걸 좀 이용을 할게요. 그럼 따라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주어진 값 계산하면 135인가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135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을 다 곱해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3645 마이너스 364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온고 수투 내용이었습니다.